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방관계법규를 강의할 송윤석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방법은 1958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 화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전에 원시인 때부터 아마 필요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법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우리나라는 1958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에는 이렇게 소방법, 그리고 또 소방법 시행령, 또한 소방법 시행규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8년 이후에 1960년 또 70년 80년대에 경제 성장을 많이 하면서 건물들 같은 경우도 넓은 건물 또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미처 소방법이 이러한 경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법은 많은 개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003년도에 5월 29일에 예전에 있었던 소방법이 사분법으로 법이 바뀐 것보다는 사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기본법,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하는 법률, 또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또 시행규칙,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에 대한 특징을 보면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거는 소방 공무원들 얘기가 많습니다. 즉 화재 같은 경우를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 검사를 또 어떻게 하는지, 또한 소방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구조구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소방을 설치를 할 때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관리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방시설들을 공사했을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감리라든지 이런 공사, 이런 것들 법률이 총망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로서 그러한 위험물들을 다루는,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위험물이라 그러면 가장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4류 위험물 중에서 특히 주유소가 되겠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놓는 휘발유라든지 또 경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러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안에서도 다중이용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중이용업이라고 하는 게 21세기에 오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았죠. 뭐 다중이용업이라고 그러면 뭐 수면방이라고 하는 뭐 특별한 시설도 있고, 뭐 콜라텍도 있고, 그리고 뭐 작은 노래방, 비디오방, 이러한 기타 등등 다중이용업이 너무나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안에서 있었던 다중이용업에 관한 법도 다중이용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제정이 되면서 다시 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네 가지지만 그 네 가지 안에서도 또 한 가지 법이 또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의를 들으실 때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다중이용업 특별법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세분화된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특별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법을 좀 더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지만 더 나아가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좀 보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에 대한 법들이 세분화되는 것은 다른 기관들의 영향을 미쳐서
다른 기관들도 소방에 관련된 법들을 영향을 받아서 좀 세분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됐고, 그리고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었는데, 이러한 기준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은 소방 관련된 자격증을 따실 때 아마 공부를 하게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소방관계 법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또 접근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걸 잘 바탕으로 해서 소방관계 법규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헌법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그 이외에 별도 시설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헌법에 관련된 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었던 제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제6공화국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부터가 이제 정권에도 잡고,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 헌법이 지금 이제 제6공화국 헌법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헌법은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거의 보면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헌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역경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사회였다. 또한 경제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또 희생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헌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뭐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행정고시라든지 아니면 소방 간부부생 시험이라든지 이럴 때 헌법을 다루게 되겠는데, 그 헌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이런 헌법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다음에는 이제 법률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법률은 어떤 거냐면 소방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한 소방시설 공사법이라든지,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러한 것들이 다 법률이 되겠습니다. 법률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또 통과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법률이 다시 개정된다든가 또 새로 생긴다든가 또한 수정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회가 예를 들어서 몇 번이라도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가 입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명령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 명령 규칙은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명령을 내리면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또한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리면 국무총리령이 됩니다. 또한 지금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리면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되겠죠. 또한 뭐 국토해양부가 내렸다고 국토해양부령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장이 내리는 그러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내린 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놔서 좀 더 보완해주고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좀 더 그 관련 법률을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규칙이 되겠습니다.